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볼 과는요, 쓰기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작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작문은요, 다음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학문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아마 대학이 될 거고요. 자, 대학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죠. 대학이 공부를 하기 위한 곳이냐, 아니면 미래의 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대학의 역할입니다. 자, 대학의 역할은 조용 이런 뜻이죠. 네,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아래에 반드시 우리가 제시해야 할 내용은요, 두 가지고요. 네, 첫 번째는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요, 대학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대학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다는요,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즉 자기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라는 문제이죠.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쓰기 전에요, 모범 답안 어떻게 썼는지 우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세 문단으로 나눈 글이고요. 자,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사명은 교수와 학습 그리고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마땅히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연구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학생들은 그것을 배워 지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학의 또 다른 사명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대학의 사명은, 사명이라는 것은 맡은 임무는 스밍이란 뜻이죠. 자, 대학의 사명은 교수와 학습, 그리고 연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대학이 꼭 해야 하는 임무 중에 하나는 교수, 학생을 가르치는 것, 또 학습, 공부하는 것, 자, 그리고 연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학의 역할은 이것이다라고 첫 번째 바로 제시를 하고 있죠. 즉이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전당이라는 뜻은 어떤 것을 가장 권위가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대학은 공부를 하는 가장 권위가 있는 장소로서 마땅히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연구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학생들은 그것을 배워 지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즉, 다시 말해서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학문이 존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요.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이 연구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학생들은 그 연구된 것을 배워서
지적인 인격체, 즉 우리가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학의 또 다른 사명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앞에처럼 연구된 것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키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인의 역량, 즉 개인의 어떤 재능을 발전시켜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대학을 통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학의 또 다른 사명, 즉 또 다른 역할은요, 사회를 도와주는 것, 즉 사회에 봉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단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죠? 대학의 역할은 교수와 학습 그리고 연구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역할은요,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제시된 내용 중에서 1번 내용인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 제시해야 되는 내용은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썼죠. 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은 뭐죠? 대학의 역할은, 대학의 사명은 교수, 학습, 연구, 사회 공헌이다 라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이렇듯 대학의 역할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문에 정진하게 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게 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그 역할이 변질되어 단지 취업의 전 단계로 거쳐가는 곳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지적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학문을 탐미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문을 즐길 수 있는 학구적인 분위기를 학교 차원에서 조성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학문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듯이라는 뜻은요, 이처럼, 그쵸?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의 역할은 수많은 젊은이들, 아주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학문에 정진하게 함으로써, 자, 학문에 정진하다라는 뜻은 학문에 힘을 쓰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의 역할은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게 하는 것이나, 인격을 도야하다라는 뜻은 갈고 닦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것이나 라는 뜻은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역할이 변질되어서, 변질되다라는 뜻은 그 역할이 원래의 의미와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을 우리 변질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역할이 변해서 단지 취업의 전 단계로 거쳐가는 것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즉 원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의 역할이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단지 취업을 하기 위한 곳으로 전락하다,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 의미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곳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대학의 본연의 자세는 대학의 원래의 자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란 뜻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로 하여금 뭐뭐게 하다, 우리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즉 학생들에게 학문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또 지적인 역량,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또 지적인 능력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학문을 탐미하다. 네, 학문의 아름다움을 즐기다. 네, 탐미하다는 아름다움을 즐기다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학문을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투도, 제도적 또 물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즉 학생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자,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문을 즐길 수 있는 학구적인 분위기, 여러분 학구적인 분위기라는 뜻은요,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네, 조성하다는 만들어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서,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수진. 교수진이란 뜻은 교수님, 그쵸? 선생님을 확보해서, 교수님을 뽑아서 학문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는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시어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3가지의 요건을 말했었죠. 네, 첫 번째 요건은요, 학생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학문을 탐미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문을 즐길 수 있는 학구적 분위기, 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교수님이 있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이, 네,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제시어를 만족시켰습니다. 그쵸? 자,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마 위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한, 네, 결론을 냈을 텐데요. 자, 어떤 결론을 냈는지 함께 볼게요. 이렇듯 대학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다양한 학문이 존중받고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와 학생들 간에 자유롭게 학문에 대해 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이렇듯이라는 뜻은 이처럼,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은 본연의 자세, 네, 자기 원래 있었던 그 자세로 돌아가서
다양한 학문이 존중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존중받고 또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교수와 학생들 간에 자유롭게 학문에 대해 논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학은 학문이 존중받고 연구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도 역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쓸 거고요. 네, 처음에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거고요. 가운데에서는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써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내용들을 결론 지어볼 텐데요. 자, 그럼 처음 부분에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학 역할은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문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학생들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자, 우리 위에서 말했던 제시됐던 대학의 역할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대학의 역할은 가르침. 위에서는 교수라고 했는데 그냥 가르침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가르침과 또 배움. 학습을 우리는 배움으로 써도 돼요. 자, 이것이 서면어에서 썼을 때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교수 또 학습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연주, 그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뭐뭐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은 거의 这么说라는 뜻입니다. 즉 대학의 作用是我们可以这么说라고 했죠. 자, 대학에서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운 학생들은 더욱 그죠? 성장하게 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른차이, 그죠? 인재로 성장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죠. 자, 대학의 역할은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연구, 또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 아까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공헌하다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그냥 도움이 되다를 쓰셔도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아주 높은 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서면적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구어적이지만 않으면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이거나 여러분이 쓰기에 어려운 문법들 없었죠? 자, 여러분도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은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시된 것들은 앞에서 잘 설명해서 바로 문단 앞에 써서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자라고 말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위에서 썼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요건을 쓰게 될 때요, 여러분, 이것을 뒤에 쓰게 되면
네,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점수를 채점할 때, 이게 어디에 있지? 라고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점수를 바로 높게 받기가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문단의 가장 앞에서 제시를 해주기로 해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두 번째 제시된 내용들은 각 문단의 가장 첫 번째에 제시를 해서 내용을 설명해 가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쓰기에도 편하고요. 또 점수를 받을 때 선생님들이 점수를 줄 때 보기에도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서는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서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바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한, 그리고 라고 해서 3개의 접속어를 썼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 스스로 학문을 연구했을 때 배움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고 지식도 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문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썼죠. 자, 먼저라고 해서 첫 번째 요건은요.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학문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학생들 스스로 학문을 연구했을 때 배움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 거고 지식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학문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그 지원 속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배움의 즐거움을 크게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지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문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습의 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문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폭, 넓이를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수님, 선생님을 확보해서 선생님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잘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학습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교수님들을 뽑아서 학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가운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운데 부분 한번 써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내는 부분이었죠. 다행히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2개였고요. 2개 모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모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인 끝의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또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말하면 되겠죠. 자, 결론 함께 보시면요. 최근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대학의 역할은 학문을 연구하고 인격을 형성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롭게 학문을 즐기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자, 끝에서 보시면 최근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곤 한다. 가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학의 역할은 학문을 연구하고 인격을 형성하고 또 지식을 쌓는 것이다. 이것에 대학의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자유롭게 학문을 즐기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에는 뭐뭐을 것이다로 마지막에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역시 여기에서도 뭐뭐을 것이다로 내용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대학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냈고요. 자, 역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들 없었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전체 문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대학의 역할은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문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학생들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대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 스스로 학문을 연구했을 때 배움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고 지식도 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문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최근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대학의 역할은 학문을 연구하고 인격을 형성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롭게 학문을 즐기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쓴 각 문단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